안녕하세요. 장병결입니다. 오늘 소개할 수필은 어린 시절 할머니를 하모니라 부르던 화자의 순수한 시선으로 시작하여 점차 가족서와 역사의 아픔이 맞물리는 2019년 투데이 신문 신천문의 수필 탐선작입니다. 하모니 김인주. 하루 종일 정리해도 짐이 줄어들지 않는다. 좁은 집안에선 수많은 가재기들과 얽힌 추억이 쏟아져 나온다. 부모님께서는 쫓기듯 사갈새와 단칸방을 옮겨가며 자식 셋인 것이 죄인 것 마냥 고개를 연신 숙여가며 방을 구하러 다니셨다. 그러다 내 나이 47쯤 마지막으로 동지를 들고 30여년이 넘게 한자리에서 지내오셨다. 그렇게 힘겹게 얻은 높은 언덕 위의 집을 주변이 변해도 옮기지 않은 것은 이사의 고단함을 수십 년이 흘러도 잊히지 않으신 듯했다. 재개발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을 때 결국 마지못해 짐을 정리하셨다. 정리하던 짐 사이에서 감실감실 두꺼운 책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한참을 잊고 지내다 꺼내진 추억은 사진 속 그 시간으로 기억을 돌려놓는다. 가난함을 벗어나려고 부모님은 일터를 찾아 나서야 하다 보니 학교를 보낼 나이의 오빠와 언니도 문제였지만 7살의 나를 유치원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하루 종일 홀로 둘 수 없어 나에게 단짝 친구를 만들어 주셨다. 바른 사진 속 가족 나들이에서 곱게 흰 한복에 쪽진 머리를 하고 인상 가득 찌푸린 나이 많은 할머니가 나의 보호자이자 단짝 친구였다. 동네 언니 오빠들이 학교에서 올 때까지는 나와 할머니 단둘뿐이었다. 어린 나이에 집에 있기 싫어서 살림 도와주려는 할머니의 손을 끌고 나가자 때도 많이 서댔다. 한대 갈래? 우리 아가 한대 가고 싶어. 할머니 한대가 어디인 줄 모르고 그저 신이 나기만 했다. 할머니는 집 근처는 개발을 해대느라 민동선이 되어버린 누른 돌산을 하얀 고무신을 신고 같이 올라주었다. 아주 낮은 민동산을 오르다 보면 까마죽이나 산딸기들이 모여있는데 할머니는 몇 알 따다 석석 치마깃에 문지르건 나의 입으로 넣어주었다. 달콤하고 삽사람이 여느 과자 부럽지 않았다. 돌산 너머 아스팔트가 깔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시간이 멈춘 듯한 시골 같은 마을이었다. 지금에야 그린벨트 지역이라 개발이 안 된 것이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할머니와 나의 나들이의 최고의 놀이장소였다. 작은 겨울에 흐르는 물가에는 개구리도 뛰어놀고 작은 송사리 떼도 많았다. 물가에서 첨벙첨벙 발 담그고 노는 동안 할머니는 지천에 깔린 봄나물을 골라 담았다. 그렇게 담아온 봄나물은 저녁 반찬으로 한 몫을 해냈다. 가을이면 할머니와 산에 올라 예쁜 솔방울을 주워다가 깨끗이 씻어 말렸다. 겨울이 오면 아이들 감기 걸린다며 머리맡에 서너 알씩 두면 신기하게도 며칠 뒤면 솔방울이 활짝 펼쳐진다. 그렇게 추운 겨울 목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손주들을 동장군으로부터 지켜주었다. 내가 글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우리 집에는 까막눈이 2명이었다. 할머니와 나는 한글을 같이 배웠다.
학교에서 배운 기역, 니은, 이것을 같이 쓰고 더디게 배우는 할머니를 선생님 흉내내며 야멸차게 대했고 서운함에 삐지시기도 했지만 할머니의 읽기 실력은 더듬더듬 늘어났다. 어느 날 할머니의 손을 잡고 글씨 공부 삼아 간판을 읽느라 건물이 늘어서 있는 번화가까지 나와버렸다. 무더위에 나이 차이 많아 나는 두 친구는 돌계단 아래에 앉았다. 재미 들려 읽다 보니 먼 거리를 온 줄 모르고 늙은 몸과 어린 작은 몸으로 걷다 보니 몸에 무리였나 보다. 우연히 그곳에서 할아버지가 아주 곱고 화려한 양산을 쓴 아주머니와 함께 걷는 것을 보고 말았다. 외면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할머니가 이상했다. 할머니가 막을 사이도 없이 철없는 나는 할아버지를 보고 달려 반갑게 인사를 했다. 나를 발견한 할아버지는 두리번거리며 곁을 보더니 곧 계단에서 일어서는 할머니를 찾아냈다. 할아버지는 나를 제치고 성큼성큼 할머니 앞으로 걸어가 그 큰 손으로 얼굴을 후려쳤다. 일어서다가 다시 주저앉은 할머니를 보고 놀라 그 자리에서 멈췄고 할아버지는 나를 한번 바라보곤 그 아주머니 어깨를 잡고 돌아서 가버리셨다. 내가 맞은 것 마냥 울며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할머니는 말없이 천천히 계단 옆 화단을 썩썩 손으로 훑더니 누군가 버리고 간 꽁초 담배 하나를 찾았다. 그리고 늘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담배에 불을 붙였다. 난 놀라서 몇몇 바라보던 행인들도 다 사라지고 할머니의 작은 담배가 다 꺼져 마음속 엉어리를 뿜어낼 때까지 옆에 서서 많이 울었더랬다. 할머니는 배운다는 즐거움을 조금 아실 무렵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내 손을 잡고 할아버지가 계신 병원에 가면 물침대를 터뜨릴 정도의 크다란 할아버지의 몸을 욕창이라도 날까 이리저리 들려가며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닦아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온갖 정 때리는 야속한 할아버지를 홀로 다 받아내셨다. 그렇게 두 해쯤 할아버지가 앓고 떠나시니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딱 한 달 만에 할아버지 곁으로 가셨다. 병명도 없었고 어떤 약도 드시지 못했다. 허무하게 할머니는 그렇게 사라지셨다. 정리가 늦다는 엄마의 타박에 할머니의 치마 속에서 나는 돌아왔다. 내 옆으로 다가온 엄마는 할머니의 사진을 발견하시곤 짧은 한숨을 쉬었다. 짐 정리하던 손을 멈춘 엄마는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엄마에게는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시어머니였겠지만 안타까움의 한숨이 새어나온 듯했다. 오래되고 낡은 사진을 접착식 사진첩에서 떼어내었다. 기념으로 핸드폰에 사진 찍어 남겨두려 한다. 사진이 쩍 떨어지며 그 밑에 작은 종이가 같이 떨어져 나왔다. 오래되고 빛바랜 누런 종이에는 삐뚤빼뚤 배분순 이라 적혀 있었다. 가만히 보다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배분순이 누구야? 너 할머니잖아. 할머니는 할머니지 할머니는 뭐야? 에고 기억이 안 나는구나. 넌 할머니 바람이 안 되었어. 할머니라 부르며 참 많이 따라다녔더랬지. 엄마의 기억 속의 할머니가 나왔다. 엄마에게 들은 할머니는 내가 아는 까막눈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시집 오기 전 가난한 혼장집 딸이었다. 집안 형편에 가난하지만 이름만 있는 양반집으로 시집을 갔다.
돈 벌어보겠다고 일본으로 떠난 남편을 찾아 무작정 따라 일본으로 향했다. 바다길을 하면서 아이를 둘을 더 낳으시고 타국살이의 서름을 잊으려 한국으로 돌아오니 원치 않던 전쟁에 휘몰리게 되었다. 한글을 아는 여자라 의형대에 선출되어 본인의 삶을, 딸려있는 가족의 삶을 살려내셨다고 한다. 전쟁 중 아이 하나를 더 낳아 5 형제를 키우시고 다 출가시켰다. 하지만 남편의 주사와 폭력으로 자식들은 부모님을 갈라 모시게 되었고, 할머니는 그렇게 나의 하모니가 되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내 친구가 되어 주려고 우리 집으로 올 때 혼자가 아닌 치매라는 불청객이 함께 왔고, 띄엄띄엄 오던 치매로 주변 가족들은 힘들게 했지만 어린 손녀만은 그 사실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 신기하게도 나와 있을 때에는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셨는지 치매 증상이 나오지 않았다 한다. 할머니는 나와 한글을 배우실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기억에 잊지 않으려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나와 한글을 배우고 어린 손주에게 꾸지람도 들었지만 그렇게 좋아하셨단다. 먹고 사느라 바쁜 자식들에게 치매가 찾아온 할머니의 보호자는 겨우 5살 넘은 나였을지 모르겠다. 나의 단짝 할머니의 이름도 모른 채 살아왔다. 그렇게 친한 내 친구이자 서로의 보호자였는데 이름조차 몰랐다. 손가락으로 사진 위에 허공에 글씨를 써본다. 내 친구 배분순.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보겠습니다. 작품은 단순한 추억담을 넘어 기억의 복원과 이름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섬세하게 풀어낸다. 마지막에 내 친구 배분순이라 적으며 잊혀진 이름을 되살리는 장면은 감정의 과잉 없이 깊은 울림을 준다.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을 두고 가족 서사 속에서도 개인의 존재를 따뜻하게 복원해낸 점이 인상적이다. 단순한 해고가 아닌 인간 존재의 존엄과 세대의 연대를 담은 거리다. 담백한 문체 속에 절제된 감정과 구조의 안정성이 돋보인다 라고 평했다.